어느 날 문득 주변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남편은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전화가 오던 동무들도 요새는 웬일인지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들 참 매정해졌네.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진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안타까운 말버릇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6살이 되어 그 누구도 곁에 머물지 않게 된 한 여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5가지 안타까운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6살의 박명숙 씨는 집안일을 돌보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68살 남편 이철수 씨를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이태 전 일터에서 물러난 뒤 오랜 꿈이었던 풍경 사진 찍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멋진 경치를 찾아 나섰다가 밤 늦게야 돌아오는 나날들. 명숙 씨는 그런 남편을 거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헛헛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예전에는 동네 어머니들 사이에서 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임을 꾸리고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명숙 씨는 참 야무지다라며 사람들이 기대어오는 것이 그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고 남편마저 집에 없는 지금 명숙 씨는 남아도는 시간을 텅 빈 거실에서 홀로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가롭게 쉬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 내뱉는 말의 가시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말버릇 첫 번째. 근데, 그래도. 상대방의 부름을 단번에 쳐내기. 어느 날 낮 명숙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예전 학부모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무 최정희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명숙 씨, 참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실은 내가 이번에 동네 어르신들께 밥을 차려드리는 돕는 일을 시작했거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참 보람차고 좋아서 명숙 씨도 같이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명숙 씨는 아주 잠깐 재밌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늘 하던 말버릇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참 대단하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고 사람 사이 일들이 너무 귀찮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다들 참 좋은 분들이고 밥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웃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걸? 그래도 난 남시중 드는 건 이제 넌더리가 나. 40년 동안 가족들한테 다 바쳤잖아. 정희 씨는 그런 거 참 좋아하네. 대단해. 전화기 너머로 정희 씨가 작게 숙을 삼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미안해. 명숙 씨한테는 안 맞는 일이었나 보네. 그럼 다음에 또 통화하자. 정희 씨, 벌써 끊게? 이것이 첫 번째 말버릇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내민 손을 근데, 그래도라는 말로 단번에 뿌리치는 것. 다치하자고 부른 상대방은 내 친절이 거절당했고 내 보람찬 일마저 바보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좋은 마음을 짓밟는 상대를 2번 다시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말버릇 두 번째.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지난날의 생각 강요하기. 명숙 씨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고 느끼는 상대는 동무만이 아니었습니다. 35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과의 사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민호가 4살 배기 존자 지훈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본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숙 씨는 너무나 기뻐하며 비싼 과자와 마실 거리를 상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몹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가 요새 붉은 두드러기가 잘생겨서 과자는 안 먹이고 있어요. 어머, 그러니? 명숙 씨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민호 키울 때는 말이다. 그런 두드러기 같은 건 있지도 않았어. 아무거나 다 먹여서 민호가 저렇게 튼튼하게 자란 거야. 요새 부모들은 너무 유별난 거 아니니?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아들이 서둘러 끼어들며 달랬습니다. 어머니, 요새는 때가 달라요. 수진이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조심하는 거니까요.
때가 다르긴 뭐가 달라. 튼튼한 몸으로 키우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내가 보기엔 지금 너희 방식은 아이를 너무 감싸고 도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이것이 두 번째 말버릇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이라는 지난날의 잣대로 지금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숙 씨에게는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해주는 조언이었겠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아이 기르는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아픈 공격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명숙 씨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말버릇 세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걱정을 가장한 억지 참견. 32살 딸 지윤이에게서도 요새는 도통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걱정이 되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윤아,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지윤이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새로 일터에 오신 윗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요. 오늘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그만둘까 봐요. 명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윤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니? 넌 옛날부터 좀 덜렁대는 구석이 있었고 윗사람한테 싹싹하게 구는 맛도 없잖아. 그렇게 금방 그만둔다니 참을성이 없다는 증거야. 조금 더 참고 견뎌봐. 전화기 너머로 지윤이가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요. 엄마는 왜 늘 그래요?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늘 내 탓만 해. 그냥 힘들었겠다고 들어주길 바랐던 것뿐인데. 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나한테 훈계하고 싶은 거잖아요. 덜컥하고 매몰차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버릇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친절의 가면을 쓰고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는 바른 말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필요한 것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라 조건 없는 따뜻한 맞장구입니다. 안타까운 말버릇 네 번째. 그 집은 참 좋겠어. 남과의 비교와 시기심. 명숙 씨는 자신이 바른 말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몰라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옛 학부모 동무 강영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영자 씨는 명숙 씨가 속으로 늘 이기려 들었던 상대였습니다. 어머, 명숙 씨, 참 오랜만이네. 명숙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영자 씨, 여전하네. 요새 어때?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내외가 저기 따뜻한 남쪽 바다로 구경을 시켜줬지 뭐야. 정말 재미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 씨의 마음에 검은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아휴, 영자 씨네는 참 좋겠어. 아들도 번듯하고 며느리도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고. 우리 집은 엉망이야. 아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딸은 징징대기만 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돌며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 참 부럽네. 영자 씨의 웃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 명숙 씨네도 번듯하고 훌륭하잖아? 됐어, 발린말 같은 거. 어차피 나는 고생만 하는 팔자인걸? 정말 부럽다. 영자 씨는 대놓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미안해, 나 좀 바빠서 이만 가볼게. 어머, 벌써 가려고? 이것이 네 번째 말버릇입니다. 남과의 비교, 내 불만, 시기심으로 대화를 채우는 것. 행복해하는 사람 앞에서 그에 비해 나는 이라며 불행을 뽐내는 것은 남의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복을 빨아먹는 듯한 사람과는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말버릇 다섯 번째. 내 그럴 줄 알았다. 무너진 사람 가심에 못 박기. 명숙 씨에게 남은 유일한 말동무는 남편 철수 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의 사이마저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철수 씨는 아침부터 기세 좋게 비바람이 지난 뒤에 멋진 경치를 담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명숙 씨는 오늘 날씨가 험할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 길도 미끄러울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철수 씨는 쓸데없는 소리 마. 비바람 친 뒤에 하늘이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는 법이야. 라며 웃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돌아온 철수 씨는 흙투성이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질척이는 비탈길 벼랑 끝에 받침대를 세우다가 갑자기 부는 바람에 휩쓸려 넘어졌고 몸은 긁힌 상처투성이에 무엇보다 목숨처럼 아끼던 비싼 사진기 유리알이 바위에 부딪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 그게 200만 원이나 하는 건데. 거실에서 젖은 옷차림 그대로 풀이 죽어있는 철수 씨.
명숙 씨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수건을 던졌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철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날씨가 험하다고 말렸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듣고 똥꼬집을 부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불러온 일이야. 200만 원이라고요? 벌을 받은 거라고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아픈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5번째 말버릇입니다. 상대가 실패하거나 무너졌을 때 이때다 싶어 내가 맞았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드는 것.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상대방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때 곁에서 안아주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2번 다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무리.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합니다. 남편 철수 씨는 그 일 이후로 사진기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말없이 화면으로 무언가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명숙 씨가 말을 걸어도 그래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동무 정희 씨의 부름은 그날 돕는 일 통화 이후로 뚝 끊겼습니다. 딸 지윤이는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쁘다며 바로 끊어버립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명숙 씨는 홀로 죄 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남 시중 드는 일은 귀찮은 게 맞고 옛날에 내 방식이 맞았고 지윤이는 참을성이 없는 거고 영자 씨는 자랑만 한 거고 남편이 다친 건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 부른 일이야. 다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 걸까? 명숙 씨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른 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혼자 기계를 켜고 그 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마치 자신이 외톨이라고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어온 말의 가시들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겨 그 누구도 곁에 머물지 않게 된 사람의 안타까운 말버릇. 어떠셨나요? 첫 번째는 근데 그래도라며 쳐내는 말.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이라며 옛날의 생각을 우기는 말. 세 번째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생색을 내는 참견. 네 번째는 그 집은 참 좋겠어라는 비교와 시기심. 그리고 5번째는 내 그럴 줄 알았다라며 가슴에 못을 박는 말. 만약 뜨끔했던 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흉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진짜 넉넉함은 모아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고맙다와 많이 힘들었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곁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명숙 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한 말버릇,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나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아래 글 남기는 곳에 털어놓아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같은 걱정을 안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보듬어주는 밑거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식 받기와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하게 다가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